모기가 먹었던 그 모기를 살아낼 수 있어요? 네. 부자예요? 오. 어디 여행할 수 있어요? 동물이랑 말이 통해요? 최재천 작가님 몇 살이에요? 저요. 노인네 나이 물어보는 건 여성 나이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실례예요. 네, 70살입니다. 부자예요? 오. 어디 여행할 수 있어요? 부자예요. 밥 먹는 거 별로 걱정 안 할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이런 허세를 떱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들 한 20명쯤 한꺼번에 이화여대로 날 찾아와도 내가 점심 다 산다. 이화여대에서 점심 한 6,000원이면 사거든요. 20명 곱하기 6,000원, 그 정도 돈은 제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침팬지보다 인간에 가까운 동물은 없는 거예요? 개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습이 가깝다는 뜻은 아니고요. 침팬지는 국왕이 있거나 나라를 건설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낙농업을 하거나 노상강도가 있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개미는 그걸 다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개미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하고 제일 비슷한 동물이 누구냐 그러면 거침없이 저는 개미. 정말로 생태계를 살리려면 어떤 행동들을 실천해야 할까요? 와, 너무 거창한 질문이네요. 우리 꼬마가. 정말 생태계를 살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글쎄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꾸준히 해야 되겠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또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웬만한 거리는 차 안 타거든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차들이 뿜어내는 거 나라도 조금 줄여봐야 되겠다. 제 가방에는 언제나 저 장바구니가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면 비닐봉투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애쓰고 뭐 이런 작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주시면 혼자 하면 효과가 없는데 같이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최재천 교수님, 동물이랑 말이 통해요? 구달 박사님은 통하시는 것 같아요. 침팬지가 갇혀서 오래 살면 아주 불편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면서 침팬지 소리를 막 이렇게 내는데 걔가 이렇게 쳐다보고 창문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침팬지와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못 되고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쓰고 삽니다. 옛날에 하버드 생활 어땠어요? 저 시간 좀 많아요?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대학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복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요. 그냥 이렇게 저분이 작년에 노벨상 받았는데 네, 그냥 캠퍼스에서 그냥 위대한 학자, 그 대단한 책을 쓰시고 뭐 이런 분을 그냥 캠퍼스에서 그냥 수시로 보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세상 같은 느낌이 안 들고요. 뭐 그래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저도 뭐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못 살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자연을 탐험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나요?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그 연구하시던 분이 써놓은 글에 보면 저 언덕 위에 침팬지 한 마리가 뚝 나타나더래요. 파파야를 손에다 이만큼 쥐고 톡 나와가지고 저 숲 가상자리에 이렇게 쓰더래요. 한참을 그 석양을 바라보더니 바라보는 와중에 이 파파야도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몇 분을 그걸 감상하다가 파파야 잊어버리고 가더래요. 자연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냥 속절없이 말려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생물학자를 시작하셨나요? 아이고, 그러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네, 저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라 그러실까봐 뭐하지만 대학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했어요. 의과대학에 가려고 그랬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져가지고 이지망으로 동물학과에 붙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더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네. 제인구대 선생님하고 얼마나 지냈어요? 제인구달 선생님이 저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동영상 보내줍니다. 크리스마스 때 동영상 이렇게 저 위스키 한 잔 들고 제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정도로 친합니다. 제가 대단하죠? 가장 특이한 사냥법을 가진 곤충이 무엇일까요?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특이하다기보다는 하여간 제가 생각나는 건 그 덧개미라고 있어요. 걔는 방아쇠를 당기듯이 턱을 쫙 벌려가지고 180도 이상 거의 한 200도까지 해갖고 이걸 걸어요. 쭉 걸어놔요. 그리고 요 가운데 털이 하나 이렇게씩 나가 있어요. 그걸 톡톡이 같은 먹이 곤충이 그걸 스치면 방아쇠가 풀리듯이 이게 확 해갖고 순간 속도가 벼룩이 튀는 속도보다 10배인가 빨라요. 그래서 그냥 건드리자마자 해서 잡는 거예요. 곤충이 무서운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무서운 걸 뭐 그렇게 극복이 쉽겠어요. 그런데 초파리 보면 소름이 돋아서 초파리도요? 그럼 좀 심각하다. 네, 뭐 사마귀, 뭐 바퀴벌레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초파리도 그런가? 제 첫 제자 케이스만 봐도 거미가 무서워서 뒤로 넘어졌던 친구가 나중에 거미를 쓰다듬는 걸 보고 저는 확신해요.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초파리에 대해서 책 한 권 읽어봐요. 정말 초파리 무지무지 신기한 동물이에요. 인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동물 몇 중에 하나가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오랜만에 제 아내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식을 취하자. 정말 평생 살면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주 이태리에 다녀왔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런 걸 질문해 주는 건데. 돌고래와 개미 중에서 누가 지능이 더 높아요? 그거는 맛 비교하는 건 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돌고래를 개미 동네에다가 풀어주고 뭐 문제 내면 돌고래는 못 견디죠. 그러면 개미가 이기는 걸 거고 개미를 바닷속에 쳐놓고 돌고래랑 뭘 시키면 개미가 지는 거니까 사실은 지능이라는 건 조금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지능을 전부 종합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 찬성할게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지능지수라는 건 한쪽밖에 못 봐요. 그거 저 별로 안 믿어요. 선생님 피를 모기가 먹었다면 그 모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모기가 잘 안 무는 편이긴 해도 뭐 모기한테 피 빨려봐야 극미량이에요. 그 피를 빨리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모기 입으로부터 모기 침샘으로부터 병원균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기에는 안 물리는 게 좋은데 모기에 물렸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끝났거든요. 모기는 침을 꽂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침 뱉는 일이에요. 왜 뱉어야 되냐? 우리 피가 너무 진해서 못 빨아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하려고 팍 하고 뱉는 거예요. 거기 병원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끔
하면 끝났어요. 벌써 다 들어왔어요. 그걸 굳이 때려 죽여봐야 그 차이는 내 피 요만큼 빨아먹은 건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때려 죽여요. 아유, 그 정도는 먹어라. 아유,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그리고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모여있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어디 웅성웅성 모여있으면 전 궁금해서 미칩니다. 쟤네 왜 모여있지? 딱정벌레들이 바글바글하면 아니 무슨 일이 난 거야? 저는 모여 사는 동물들이 왜 모여 사나?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동물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자기들 중에 한 마리만 이 앞에 세워놓고 벌써 2시간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의자에 묶여갖고.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에 지금 답하고 있잖아요. 제 깐에는 제가 평생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그냥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한 거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우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굳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냐? 그럼 그냥 무조건 모여 사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질문하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대단해요. 참 다양한 질문들 하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창의성이 없어질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저 놀이터에서 놀 때 보면 너무나 창의적이잖아요. 미끄럼틀을 그대로 안 내려와요. 거꾸로 내려오고 뭐 하여간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다양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히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주고,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제 끝났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할 줄 아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국영수 중요한데 국영수가 중요한 건 그냥 어디까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걸 테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 얽매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즐겁게 아주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